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리얼미터 나오는 날이죠. 와, 보수 과표집이 아주 극성을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리얼미터 대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과표집되면 구라미터로 변신한다고. 숫자 한번 볼게요. 보수가 진보보다 216명이 많습니다. 저건 2,500명짜리거든요. 날마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확실히 그러면 거의 절반값 이상 네. 보수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게 리얼미터가 보수를 더 많이 표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돌리다 보면 저렇게 받은 사람 중에 보수가 더 많이 그러니까 걸리게 저게 된다는 지금 거죠. 현재 시즌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도 이제 뭐 적합도 조사나 경선 그 목적에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전화대기를 계속 동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쯤 전화가 갈 겁니다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여론조사한지 정확하게 안 들으니까 일단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즌에는 보수가 과표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낮 시간대 돌리고 밤 시간대 돌리고 뭔가 보수 진보를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예. 낮 시간대만 돌리면 잘 안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 4천인의 모임에 프레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악순환 되는 거 빨리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공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악순환 시켜서 알고는 계시라고요. 지금 216명이 더 많잖아요. 이게 절반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이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네. 50대 50이라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중도가 942명이에요. 942명. 저 안에 지금 예상은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막 공격받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샤이 진보가 또 있는 거예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2.4% 올라 41.9. 8개월 만에 40% 돌파. 요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진영에 사기가 살아나냐 이런 부분이라고. 빨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자,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율 민주 48.2, 국민의힘 38.1. 야, 10%. 네. 비싼 게? 정확하다. 야, 거기서 그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주면은 새날이 공짜로 쓰는 건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새날이 해주는 거야. 예. 박시영 열뻗쳐 하잖아요. 왜 이거 인용 보도 안 하냐고. 새날이 해주잖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론 언론사에서는 인용 보도를 안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이 여론조사 꽃에 이 데이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봅시다. 전화 면접 민주당 40.6, 국민의힘 37.7, 자동응답 민주당 48.2, 국민의힘 38.1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로도 한번 가볼게요. 전화 면접 37.1, 잘한다 37.1, 못한다 61.1. 자동응답 잘한다 38.7, 못한다 60.2. 못한다 60.2. 요건데 요거는 지금도 보수가 여론조사 콧도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고 해요. 총선 때 가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정당 누구 찍을래?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뭐 어떤 포인트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찍을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미래를 찍을 거냐 아니면 제3당 찍을 거냐 이 포인트거든요. 비례대표에 있어갖고 지금 자동응답으로는 조국 신당이 17.0%까지 나옵니다. 와. 지난주에도 두 자릿수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서로 밀어내는 만큼 손해예요.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못 가져오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국 신당이 가져오는 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포지티브하게 경쟁하면 저는 서로 윈윈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이제 이게 총선 민심은 ARS에 가깝다고 보면 민주당은 30.6하고 조국 신당 17.0이라고 하면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 10% 얻기도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러면 벌써 47.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7 넘게 47%.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수로 생각하면 민주당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니다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신당이 일반 진보 정당들 6석한테 주는 의석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회할 가져오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민주진보연합이 지금 아직 후보자 밑그림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 할당한 6석의 그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급진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진짜 자기들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격한 사람인 것처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민주당에 표를 주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조국 신당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이런 거예요. 산수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조국 신당이 다 표 깎아먹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지난 총선이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율은 좀 더 실제 득표에서는 오를 거고 그러니까 위에 전화면제 말고 아래 자동응답으로만 대충 보시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통으로 먹는 비례정당이고 민주당은 지금 6석을 이미 내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벌충을 조국 신당 쪽에서 해야 되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조국 장관은요. 정말 살아온 인생 내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조국 장관 관련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감정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야 조국이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국 신당이 없으면 민주당이 그만큼 17%를 갖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왜 저런 여론조사가 나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책을 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끼리 갈라치기가 돼버리는 거. 저건 현상이잖아. 조국 신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하고 조국 신당이 다 합친다 그래서 47%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국 신당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조국 신당 쪽에서 한동훈 잡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이 과정들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빈정거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빈정거리는 게 난 너무 그게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정치를 산수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 나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비판하지만 저는 꾸준히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4년 전에도 난 몰빵 싫다. 현실적으로 최강욱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 열린민주당을 내가 어떻게 밀어내느냐 이런 관점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댓글창에 악의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조국 신당 민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내는 순간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저런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밀어내면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선의 경쟁이고 보완제라고 보는 게 일단 맞죠.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다음 지금 지역으로 가면은 김해갑 여기 지금 민홍철 의원 40.0 국민의힘 저 물고기 똥물 먹었던 김영선 27.2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을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 민주당 39.7 국민의힘 조혜진 25.1 조혜진은 지금 지역구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양산을 김두관 37.8 김태호 지역구 옮겨오는 거예요. 이건 박빙이네요. 39.5 다음에 경남 창원진에 여기는 지금 이달곤이가 어제 불출마를 해버렸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 소장이었나? 참모총장. 참모총장 이분이 지금 세월호 앞서고 있는 장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허성무 후보가 나가 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창원성산. 창원 성산. 그다음에 여기 여영국 후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여영국 후보가 양보해주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이 지역은. 자, 그다음에 오늘 3시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강북을 민주당 후보 적합도 박용진 42.6, 정봉주 35.0인데 민주당 지지층이 정봉주 52.0, 야. 박용진 32.5, 이승훈 11.1입니다.
경선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박영진 후보는 하위 1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승훈 후보가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니까 경선 결과에 이제 그 결선 가잖아요. 그 결선에서 결국에는 박용진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붙게 되면 이승훈 후보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봉주 의원이 지금 강북을에 그 예비 후보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 지인들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봉주 의원님 적극적으로 영업도 부탁하고 지금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박용진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결선 투표에서도 정봉주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결선 투표에서도 이기는 가상 걸로 대결에서 나오고. 다음 주 정도에 경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때까지 바짝 뛰어야 되기 네. 때문에 저희 뭐 커뮤니티나 그 정봉주 TV 커뮤니티, 새남 커뮤니티 이런 데 가시면은 정봉주 의원님 후원 계좌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장식 변호사를 조국 신당이 영입을 했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카드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언론 장악 때문에 지금 MBC 라디오 진행에서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는 MBC에서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MBC가 쫓아냈잖아요. 방송이가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방송이가 쫓아내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조국 신당에다 던져준 꼴이 된 거죠. 결국에는 조국 그 영입위원장이죠.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장식 변호사처럼 인지도도 있고 정치적 신념도 있고 실력도 갖춘 사람을 그렇게 두루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입위로 너무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죠. 이제 저런 조국 신당의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진영에도 일부는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역구에 사무실 쳐들어가가지고 막 점구하고 현수막 걸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탈당의 명분이 되는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총선 몇 개월 전에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장관이랑 어깨 걸고 같이 민주당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렸음을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민주당은 리스크를 줄이는 선거고요. 온갖 폭탄은 조국 신당이 맞아가면서 한동훈과 직접 대결하는 이 구조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민주당 자체는 이게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로 막 논란이 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막상 출마를 하니까 논란 안 되잖아요.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존재하는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들 중에 조국 신당이 지금 뭐 저번에 창당하고 이럴 때 나온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가 세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것만 가져와서 서로 밀어낼 건 아니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동지적 관점에서 조국 신당이 민주당이 진보 정당들한테 양보하는 만큼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밀어내지 마시라. 맞습니다. 이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조국이 여러분들은 그냥 피해자라고 하면 보십니까? 아니에요. 수년간 검찰개혁 하다가 가족이 도륙된 사건이잖아요. 타겟된 거죠. 이거를 왜 갈라치기를 해서 뭐 조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아까 그 지지율 있죠. 총선 때가 되면 민주당으로 수렴 더 많이 해요. 조국 신당 표 많이 빠진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조국 신당이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더라. 이게 1+1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너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새날이 조국 신당을 미네만에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 뇌구조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같이 어깨 걸고 가면 이기는 선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사진이 있네요. 마지막 사진이 있네요. 저건 재밌는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 신장식 조국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거기도 지금 투톱이라고 하면 여기도 투톱이 있는 거야 지금 막 처먹고 다니는 애들. 옆에 이천수만 딱 있었으면 딱 좋은 그림인데.
왜 갑자기 뛰어든 이천수는 저기 사진에서 빠졌는가 몰라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원희룡 입장에서는 원희룡이 훨씬 더 큰 인물이거든요. 한동훈에 비해 정치적 구력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이 사실 선배 대선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한동훈 밑에서 뭔가 한동훈이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 그 따까리처럼 그 이런 느낌이 받아서 사실 원희룡이 정말 기분이 좋게 저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쟤 다 떨어져. 어차피 지금 한 4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쟤네들 다 그렇죠. 뿔뿔이 흩어질 애들이에요. 걱정 안 아, 하셔도 이제 됩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서먹서먹해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용할 수 있으면 선의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전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공감력 없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공감력 없는 거. 공감력 있으면 돼요. 정치는 정무적인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이걸 또 갖다가 또 갈라치기 하는 애들 또 있다. 압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지 압니다만 진짜로 도움 안 되는 짓거리들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지지자들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자, 오늘 엄청나신 분 뒤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가세요 이제. 네. 아니 고생하셨다고 했잖아. 가시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